헬로 선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3월 15일 커뮤니티 질문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호연 친구입니다. 쌤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질문하는 교대 준비하는 고2 남학생입니다. 14일 목요일에 학교 진로 선생님께 입시 관련 상담을 받았는데 내신 관련해서 말씀이 되게 충격적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상담할 때 돌직구라든지 좀 심한 말도 하실 수 있다 하셔서 각오는 했는데 상담할 때만 해도 좀 괜찮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여러 면에서 후회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부정적인 말씀만 하신 건 아니지만 뭔가 다시 일어날 힘이 안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 많이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멘탈도 많이 약하고 이런 상황을 처음 느껴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했습니다. 아유, 호연아, 선생님이 지금 이제 1년을 보내고 2학년이 된 거잖아요. 1학년 범위가, 그러니까 내신 범위라든가 요런 내신 관련해서 충격적으로 얘기 들었다는 게 대부분 이제 부족하다, 어렵다, 뭐 요런 말씀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연아, 사실 지금 초등교사를 목표로 생각하는 그 교대 입시 자체가 지원하는 학생들이 워낙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신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이 정말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교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내신뿐만 아니라 활동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최상의 결과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호연이가 지금 고3이 돼서 이제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고등학교 1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이렇게 1년 반을 보내야 되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적을 상승시키거나 비교과 활동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서 선생님께서 부정적인 말씀만 하신 건 아니다 라고 한 내용이 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학년 때 많이 부족했다면 2학년, 3학년 때 올라가는 과정이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미 기초가 다져진 친구들이 10을 공부할 때 우리 호연이는 50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꿈에 대해서 후회하고 좌절하고 절망이 될 정도로 그 꿈이 절실했다면 우리 호연이가 2학년, 3학년을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반드시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장해 가는 모습은 꼭 1학년 때에서 2학년 때 극상, 3학년 때 극상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단계를 밟아서 3학년 때는 반드시 최상까지 올라가셔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이만큼의 결과까지 얻어냈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목표를 생각하고 있다면 일단 호연이가 저는 조금 더 힘을 내서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그러니까 방법을 구상해서 올라가는 그런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응원을 드리고요. 그런 성장의 과정을 보였을 때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호연이가 더 선생님으로서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즉 사실은 1학년 때부터 최상의 내신과 최상의 비교과를 만들어서 교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면접 준비할 때 제가 많이 강조하는 바는 내신을 학교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친구들은 사실 학업이 어려워서 학업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묻습니다. 근데 만약에 호연이가 나는 내가 부족한 성적과 부족한 활동으로 인해서 내 꿈을 포기할 정도로 좌절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겨냈고 어떠한 과정으로 성공까지 왔는지를 그런 학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호연이가 첫 번째로 교대라는 목표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상담에서 내가
멘탈도 약하고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 목표가 확고하다면 2학년, 3학년을 성장하는 과정으로 만드시고요. 3학년 때까지 단계적으로 밟아서 최상의 내신 간다면은 비교과 활동까지 물론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다고 하면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오히려 호연이는 다른 친구보다 더 교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가 호연이가 지금 이제 고1을 막 지나고 고2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내가 목표하고 꿈꿨던 것이 좌절하는 상황이 처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시 일기들, 그러니까 올해 고3을 끝내고 대학을 간 친구들이죠. 제가 정말 많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목표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결과를 받아보고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는 그 첫 번째 관문이 이 대입이라는 결과가 될 거다. 그래서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슬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호연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1 지나고 고2, 고3이 돼서 정말 입시 결과를 받아들고 막상 사회에 나간다면 호연이가 더 부딪혀 나갈 일들이 많아요. 막상 초등교사 된다고 무조건 다 끝이 아닙니다. 초등 임용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살아갈 과정에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절망과 좌절감을 앞으로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해서 쓰러져서 못 일어날 건가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길러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실패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두 번째는 그것을 목표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호연이가 교대라는 목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꿈이다 라고 하면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까지도 노려서 도전을 어떻게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교대 입학이 돼서 초등교사 선생님이 되지 않더라도요. 호연이가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가르칠 수 있는 길은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교대라는 꿈이 인생의 모든 최후의 목표는 절대 될 수 없어요. 호연이가 서 있어야지만 그 목표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호연이가 느꼈던 이런 아픔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내가 미리 더 공부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 잘 차곡차곡 쌓아두셨다가 어떤 기회든 학생들을 만나서 그 학생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교대 목표가 그렇게 흔들릴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현실적으로 호연이가 또 다른 길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이끌어줄 수 있는 더 다양한 길이 있어요. 그런 좀 시각을 넓히는 기회로도 이번 기회를 좀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연아, 교대를 못 간다고 세상이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더 다양한 길과 탐색으로 오히려 호연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넓은 세상과 길이 열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호연아,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고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2학년, 3학년의 긴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호연이 또 라이브 방송에서도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친구 박우영 친구입니다. 전자공학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외부 봉사 가려고 하는데 아무거나 해도 크게 상관없나요? 전공과 연관되면 좋다고 하는데 전자공학과 관련된 봉사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봉사활동도요, 진로랑 반드시 연결시키실 필요 절대 없어요. 사실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고 각 전공에 맞춰서 뭔가 봉사를 나가서 한다는 게 그런 봉사들이 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영이가 어떤 전자공학과 관련된 부분에 가서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할 때 생각해봐봐. 이런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간호사라든가 의사가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해. 그런 경우에 학생이 병원에 가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의료적 지식을 쌓은 사람이 아닌데 가서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서류 정리라든가 청소라든가 뭐 도움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학에서도 다 압니다. 병원 봉사했다고 다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가서 정말 얼마나 진정성 있게 활동을 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영이가 전자공학과 관련된 어떤 봉사를 찾는다 하더라도 내가 전자공학도가 이미 아닌데 가서 전공과 관련한 무언가를 쌓은 일은 거의 없어.
거의 허드렛님이 좀 힘드신 것들을 잔업을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 없다. 그럴 바에는 전공과 아무 상관없어도 내가 진정으로 정말 내가 가진 힘을 하나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한 학생을 대학에서는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들어드리는 게 있어요. 내가 의사 선생님이야. 그럼 의사 선생님은 꼭 의료 봉사만 다니셔야 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전문가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연탄 배달 봉사를 했어요. 도시락 배달 봉사를 했어요. 그 봉사는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은 우영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진짜 바쁘고 내 목표도 있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하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활동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런 시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면 뭔가 보일 수 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시간과 기록만 생각하면서 그냥 가서 간단하게 뭐 하고 오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가서 내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요양원 봉사를 갔다고 쳐보자. 지금은 내가 뭐 여기 처음 왔으니까 요양원 뭐 청소해드리고 노인분들 뭐 이렇게 뭐 배식 드실 때 이런 거는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진짜 뭘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막 보는 거야. 그러면 전자공학과는 뭐 건축 관련된 건축이라 이게 또 아주 다 건축에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계신 시설에 내가 다녔는데 봤더니 전기 콘센트가 다 어르신들이 몸을 굽히기에는 어려운 저 밑바닥에 있어. 우리 키 큰 친구들은 다 알잖아요. 콘센트 같은 거 저 밑에 있으면 뺐다 꽂았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높이 올릴 수 있도록 뭔가 추천을 드린다던가 그 요양 기관에 아니면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전동 뭐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런 게 구성될 수 있다면 뭐 어떤 쪽이 있을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로 다니는 쪽에 자동으로 뭐 센서를 연결해서 불이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가 전공과는 전혀 관련 없는 봉사지만 내가 전공적으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생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라든가 매력까지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봉사활동의 기관이라든가 봉사활동 자체가 전공과 밀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영이 말대로 그런 봉사 찾기도 어려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일단 봉사활동은 우영이가 좀 꾸준히 오랫동안 다녀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 여기에 내가 뭐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꾸준히 다니면서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면 그거 자체로도 매력 있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커뮤니티 질문에 참여해준 우리 호연이와 우영이 두 커플 친구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Q&A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